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자 사진이 걸린 이 표현의 부자유전이 사흘 만에 중단되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졌죠. 그 뒤에 일본 내 우익 세력과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멀리 독일에서 날아온 소식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일본 정부 쪽의 압력을 받아서 중단되거나 또 압박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정말 열받게 하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안부 피해자를 조명한 사진으로 나고야 전시회에 초대받았던 분인데요. 사진작가 안세홍 씨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안세용입니다. 네네, 지금 일본에 계세요? 예, 나고야에 있습니다. 예, 어제 급히 일본으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좀 긴박한 상황이고요. 예. 저희도 갑작스럽게 중지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예. 또 이미 그 전시장 입구는 폐쇄된 상황이라, 음흠. 이제 이 대응을 지금 다시 전시를 재개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장이 폐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작품은 그냥 전시장 안에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예. 아직 작품은 그 안에 있고요. 예. 저희가 그 어제 폐쇄된 이후에 예. 혹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서 네. 또 도쿄라든가 오사카 또 나고야 여러 시민들이 또 직접 오셔갖고 네. 또 그쪽에 또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하. 또 그 작품을 또 이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도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어제 오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예. 이제 작품 반출을 아예 못하게 이제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사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가 이건데 지금 현지에서 들으신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도 갑작스럽게 받은 거라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네.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전시가 중단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근데 네. 둘째 날 이제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이라든가 네. 또 그 나고야 시장에 방문을 하면서 철회 요청을 이제 도지사에게 하면서 네. 이게 뭔가 또 권력의 어떤 검열이 있지 않을까라는 순간적으로 그런 직감이 들었었죠. 네. 그러고 보다가 다음 날 이제 도지사의 이제 중지 선언을 하면서 네. 저희도 이제 당하게 된 거죠. 아니 작가님께 여쭤볼 사안은 아니긴 한데요. 아무리 네. 그래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이게 이런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어떤 한 도에서 네. 이치켄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정치권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좀 냉정하게 볼게. 지금 이 표현의 부자유전에 전시된 작품 중에는 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작품 말고도 예를 들어서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는 어떤 작품이라든지 일본 정치권이 민감해할 그러니까 작품들도 다수 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요. 스가 관방장관의 이런 어떤 코멘트나 이런 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관련 작품만 겨냥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포괄적으로 좀 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포괄적으로 봐야죠. 일단 그 안에는 지금 천황 문제라든가 네. 또 오키나와 미군 문제라든가 예. 또 후쿠시마라든가 그러게요. 또 여러 가지 아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일본이 금기시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작품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전시를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정치권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전시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중지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점인데 자 그러면 어떠한 작품들이 이 전시회에서 내걸릴 건지를 일본 정부가 미리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전에는 안 맞고 뒤에 와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그럼 고려된 거 아니냐? 또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우선 뭐 예술 감독의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네. 그 예술 감독 같은 경우 이쪽에서 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이 이번에 맡았거든요. 네. 이제 그분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시를 일단 진행하지 않았나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뭐 우익의 그런 공격들을 그 핑계 삼아서 네. 이제 그 중지를 하려고 그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뭐 기존에도 그런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예.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일본 그 극우 집단의 뭐 테러 예고, 협박 이런 게 상당히 많았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로부터 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 전혀 뭐 200통, 400통의 뭐 전화와 이메일이 왔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예. 실제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 200통, 400통 내용 속에는 또 우익들의 그런 소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시를 반대하는 소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전시를 열어야 된다, 네.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도지사가 이제 중지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우익의 그런 가솔린 통을 들고 와서 전시를 가솔린통? 방해하겠다라 예. 뭐 이제 불을 지르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방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로 중지를 한다라고 핑계거리를 삼은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 일본 현재 양심적인 시민들이 나와서 항의도 하고 또 지키기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 극우 세력 이런 사람들은 뭐 현장에 출몰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뭐 전시 첫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이 이제 처음에 3명, 4명씩 이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와갖고 네. 그 갤러리 안 주변을 돌면서 대회를 하면서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이제 하곤 했죠. 아,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을 뭐 괴롭히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예. 실제로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이 굉장히 뭐 부정당하게 예. 이루어지는 행동들 때문에 어떤 정당한 행동을 하는 뭐 작가라든가 관람객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 2012년인가요? 그 위안부 사진전을 그 도쿄 니콘 살롱에서 열려다가 우익 세력들의 압박으로 못 연 적이 있다. 뭐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뭐 우익의 공격이 있었지만 예. 실제로 제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거는 그 니콘 측의 그 이사가 사장이 그 임의대로 이런 전시가 귀찮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그 임의대로 취소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고요. 또 그 니콘 카메라 기업이 우리가 아는 전범 기업인 그 미쯔비시 계열사로 그때도 저도 처음 알았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진작가 안세용 씨와 함께했고요. 자, 이번에는 독일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으로 이 베를린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전시 하루 만에 주 독일 일본 대사관이 압박용 공문을 보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독 시민단체인 코리아 베어반트의 한정화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주 독일 일본 대사관이 항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네, 그 공문 내용은 사실 지금 조금 언론에 오해가 있어서 네. 철거를 하라고 하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이 공문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상냥한 어투로 당신의 전시에서 위안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 예. 하면서 정보를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 공문에 추가된 자료가 소위 18장에 되는 영문으로 된 자료를 보충해서 보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이에요? 그 자료는 이제 1965년 한일 협정 때부터 있었던 일본이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그런 다양한 내용을 첨부를 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었다. 그리고
선노예 제도가 아니다. 그다음에 20만 명이라는 숫자도 맞지 않다. 이것으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PPT 자료를 복사를 한 것을 보내왔습니다. 뭐 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뭐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네네. 한일 그 협상 보도가 이제 양쪽의 정부로서 되어 있고 또 유엔의 그 반기문 유엔 총장도 뭐 동의를 하였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번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일본 대사관에 이런 공문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 그 나고야에 세워진 똑같은 그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던 소녀상이 지금 개독이라는 벨린시에 있는 갤러리에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 개독 갤러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한 10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여성 예술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일본 대사관에서 이제 공문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쪽 이번 전시를 주관하는 큐레이터 분이 이 전시 주제가 Toys are Us라고 해서 장난감은 우리다라는 주제라서 이 전시에 그 한국의 소녀상이 굉장히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에게 전시를 요청해 오셨어요. 근데 마침 이 시내버스 소녀상이 올해 6월 말에 교회에 나올 때 보훔이란 도시에서 산업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었고 시기가 딱 맞아서 이제 저희가 이 전시에 맞춰서 퍼포먼스로 기차로 이제 보훔에서 베를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 되시는 분은 이거는 완전히 예술적인 전시다. 그래서 일본 대사관이며 각 여러 나라 대사관도 초청을 하게 돼서 초청장을 보냈더니 이제 그 초청장에 대한 답이 바로 그 공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독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 그 평화의 소녀상 전시나 이런 것만 열리면 그 뭐 빠짐없이 계속 공문 보내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대표님? 네, 지금 이 사례는 이제 베를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독일 전체에 이러한 사례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6개 이상 되고 있어요. 뭐 이미 한국에 알려진 그 프라이부르크 시와 수원시에서 세우고자 했던 그 소녀상, 이 일본 자매 도시 야마시 도시에서 반대를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 뭐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지금 가장 뭐라고 할까요? 정말 납득이 안 가던 케이스가 이제 베를린에서 한 90km 떨어진 곳에 구 나치 강제 여성 노동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작은 도시에 라벤스부르크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거기에 정말 10cm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 작은 소녀상을 제가 관장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관장님이 소녀상을 굉장히 아끼고 본인도 이제 세우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큰 동상을 못 세우시고 그 작은 소녀상을 이제 기념관이 거기가 이제 터지가 큰 곳이라서 기념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작은 그 소녀상을 진열장 안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때가 2017년도 4월 20일 그 기념관에 이제 기념일 같은 것이 있을 때 계기로 이제 거기다 진열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본 대사관이 압박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운 후에 일본 대사들도 뭐 여기 어디서 뭐 세우는 거를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 코리아 표반대에서 한 6개월쯤 있다 저희가 한번 트위터나 이제 페이스북으로 올려서 아마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그 라벤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이제 브란덴부르크라는 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이 있으면 주변에 경기도 같이 이제 브란덴부르크 주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에 있는 그 문화부에 연락을 해서 이런 소녀상이 전시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좀 치워달라 이렇게 위에서 이제
위쪽 상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 브란덴부르크 독일 정부에서 그 이제 기념관 관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를 치우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그 관장님이 일본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예. 결국에는 이제 거기가 임시로 전시되는 거라 해서 이제 입구에서 그 안내소 거기서 예. 치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예. 그런 한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네. 많다. 그러니까 일만 네네. 있으면 그냥 네. 그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압박하고 항의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네, 좀 이렇게 직접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위에 상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내려오고 그리고 이번과 같이 진짜 예술적인 전시이며 예. 이런 표현의 자유에도 억강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네, 지금까지 한독 시민단체인 코리아 베어반트의 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